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오늘은 112화 필수 과목 시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물로 제 카페에다가 2012년 필수 과목대의 기출문제를 올려놨는데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경쟁률부터 합격선 이런 거 시험지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하는 이유, 조정 점수가 없던 시절이죠. 2012년 이전에는 저희가 선택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직렬별로 전공 과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절을 궁금해하는 학생분이 계셨어요. 상담하다가 보니까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 붙기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 궁금하셔서 준비를 했고요. 필수 과목, 전문 과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될까?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이제 공통 과목 비중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조정 점수가 없어졌다고 이제 다 같은 5점이긴 한데, 국어, 영어 점수가 뭐 비중이 낮았다 이건 아니고,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그것들이 조정 점수가 없어지면서 똑같은 5점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과목 다 같은 5점입니다. 그런 것들 변화라든가 기출문제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언어 과목이 약하다면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도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원점수 시절 마지막 해가 12년이었고 13년부터 선택과목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점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은 요때는 이따가 합격점도 보여드릴 텐데 86.5 이래요. .5가 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실까봐 커말, 워드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죠. 기사 자격증이나 기술직에서 혹은 뭐 세무사, 변호사 이런 것들 5점, 직상사 이런 것들 가산점은 있는데, 컴퓨터 자격증 말씀드린 겁니다. 커말이나 워드 이런 것들이 가산점 반영이 21년도에는 없고요. 과목은 직렬별로 고정돼 있죠. 12년도에는. 근데 21년도에는 우리 선택, 뭐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지 길이도 달라요. 12년 시험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국어가 이렇게 짧았어요. 3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한국사도 짧아요. 2페이지예요.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 시험부터 국어 비문학 길이 늘어나고 문학 길이 늘어나고 비중 늘어나면서 국어가 4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2페이지 반에서 3페이지 정도로 늘었고요. 사료 길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시도 중복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뭐 경상남도랑 부산이랑 같이 접수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불가능했죠. 하나의 시도만 접수 가능했죠. 그 다음에 서울시 시험, 요것도 변수였어요. 요거는 2019년부터 서울시랑 지방직이랑 같은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리 시행했어요. 2012년도에는 특히 5월에 지방직 받고요, 6월에 서울시 받고요, 이렇게 달랐는데 2021년도 같은 날에 동시 시행했죠. 그래서 서울시 경쟁률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같은 날에 시험 치니까 옛날에는 12년도에는 서울시도 응시하고 지방직도 응시하니까 서울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접수했겠죠. 전국에서 주소 제한도 없으니까. 그런데 21년도에는 서울 하나만 보던가 경기도 하나만 보던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요거 보시면 합격선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광역시를 기준으로 할 건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도 원점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80점대 중후반을 형성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요 정도 380점대를 형성을 했어요. 요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차이지 잘 모르실 분들 있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인원이랑 경쟁률도 비교를 합니다. 선발 인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부산 2배 늘었고요. 대구 이때 참 안습이었습니다. 48명 선발했는데 21년도 346명. 이런 식으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다, 그 다음에 뭐 정권의 영향도 있겠지만 많이 선발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선발 인원과 경쟁률에 있어서 많이 좀 수월해졌다, 요거를 느낄 수 있고, 출원 인원은 그 원서 접수한 인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증감이 있긴 한데 요거는 뭐 그렇게 차이는 없다. 하지만 선발 인원과 경쟁률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 비교를 해드렸고, 과목별 조정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부산을 제가 예로 들어서 계속 할 건데, 행정법 100점 맞았으면은 뭐 66.35, 행정학은 67.56 이런 식으로 되고요. 조정 점수일 때는 이렇게 한 문제 차이가 원점수로는 5점이 차이가 나는데 조정으로 바뀌면은 2.3점에서 2.4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전문 과목은 한 문제 맞을 때마다 2.3점, 2.4점 수준이다. 그러니까 공통 한 개 맞는 게 이런 전공 과목 2개 맞는 것보다 더 컸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니까.
과목별로 맞아야 될 점수, 난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요 정도 맞았어야 된다. 2012년도는 영어랑 한국사가 조금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변별력 꽤 있었다.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은 사실 쉬웠습니다. 뭐 만점 방정 문제나 이런 게 없던 그런 시험지였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국사 쉬웠죠. 그리고 국어도 제가 높은 지역은 95 받아야 되는 게 요게 3번 반나절 문제가 전원정답 처리되면서 다 5점씩 올랐습니다. 예. 그 원래 맞았던 분들은 사실 원래 맞았기 때문에 5점이 오른 게 아니라서 손해를 봤겠지만 다른 번호 친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분들 다 5점 올라가지고 지방직 컷이 높았고요. 요 정도 397.4, 뭐 378.21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행 같은 경우에는 400이 넘는 지역도 있어요. 뭐 제주도 되게 조금 뽑았고 이런 지역들은 제가 행정법 100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시험 다음 날에 총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목별 맞아야 될 점수 일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 12년도 당시에 여러분들 시험지 보시면은 조금 고난도 문제, 변별력 있던 문제 말씀드리면 국어는 요거 비문학이랑 요거 순서 나열했던 비문학 요 정도였고요. 영어 요 어휘랑 그 다음에 문법은 요거 그 다음에 독해는 17번, 19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제일 변별력이 있었다. 80점 맞았으면 잘했다. 21년 지방직 9급도 어려웠지만 요때도 뭐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국사는 요거 치졸하게 완산주인데 무진주로 바꿔서 틀렸고 요것도 뭐 열등감 팽배했다. 요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당시에 잘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16번 요거는 고난도 문제예요. 요거는 상당히 어려서 틀려도 뭐 지장 없었던 합격에 지장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행정법, 행정학은 무난했었고요. 2021년도 조정점수 제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부산을 예로 들 건데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통을 잘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을 잘하는 친구예요. 95, 80, 95, 95, 90 이렇게 맞으면은 평균 91점이에요. A 학생 원점수로 따지면 91점이고 그 다음에 B 학생 90, 70, 95, 100, 100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을 잘했어요. B 학생은 91점. 이렇게 100문제 중에 둘 다 91개를 맞았어요. 9개밖에 안 틀린 상당히 잘한 친구입니다. 보이시죠? 점수 계산. 그런데 조정 점수로 바꾸면은 이 친구는 국어 영어를 잘 봐서 397.4 합격이고요. 부산 컷이 389.19니까. 이 학생 B는 국어 영어를 잘 못하고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388.91이 나옵니다. 이거 더해보세요. 이렇게 더하시면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런 불합격이에요. 이 친구는 91점, 원점수 91점인데 떨어졌고 이 친구는 91점인데 붙습니다. 이게 조정점수 제도에서 공통과목, 특히 국어, 영어, 한국사 요 과목의 위력이 세다. 왜냐면 하나에 5점이니까. 행정법, 행정학은 아까 조정점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에 2.3점, 뭐 2.4점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9개밖에 안 틀렸는데 100문제에서 91개 맞았는데 B는 떨어지고 A는 붙어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정점수 제도하에서는. 근데 원점수 제도에서 한번 볼까요? 부산 아까 86.5점이었죠. 이 친구 이렇게 맞았고 B는 우리 B 선택 잘하잖아요. 선택 과목 100. 똑같이 89점을 맞았어요. 똑같이. 그런데 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점수 제도이기 때문에 5과목이 다 5점씩이에요. 그래서 요거 5개 다 더하고 나누기 5 하면은 89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점수가 A보다 B가 더 못 받아요. 아까는 근데 타격이 컸죠. 떨어졌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선택 과목, 뭐 암기 과목이죠. 뭐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이런 거 잘하면은 국어, 영어, 언어 과목에서 좀 내가 부족하다 이거 잘 안 오르더라 비문학이나 독해 같은 거 그러면은 커버 칠 수 있습니다. 전문 과목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국어, 영어가 좀 자신이 없다. 이거 너무 한두 끝도 없고 아무래도 실력이 안 올라요. 그래도 전공 과목 혹은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 잘하면은 합격이 가능하다. 대신에 암기 과목을 잘해야 돼요. 전제 조건은 이거 보세요.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막 90, 100, 100 이렇게 맞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기 과목에서 못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이런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셨나요? 지금 2012년이랑 제가 비교를 했어요. 2021년도랑 조정 점수를 비교해 가면서 예시를 또 잘 들었죠.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예시를 들었는데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예, 이러면서 뭐 그래도 뭐 국어 영어를 못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궁금하신 거는 실시간 채팅이나 그 다음에 이 영상의 댓글 혹은 제 카페에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라이브 오늘 원래 밤 10시에 해야 되는데 좀 미뤄졌어요. 제가 2시간 40분 개인 사정상 미뤄서 00시 40분에 2시간 40분 뒤인 00시 40분에 진행을 할 거고, 궁금한 거는 실시간 소통 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먼저 사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